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절차에 대해서 학생이 꼭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폭이 열리는데 자녀가 꼭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폭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학생도 안 가고 부모도 안 가고 변호사님 선임 안 하셨으면 변호사님도 안 가고 다 안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아예 안 가는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요. 학생도 웬만하면 참석하는 게 좋아요. 이 학폭위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대부분 다 그대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부인을 하고요. 인정을 하더라도 일부 인정만 보통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고 한쪽은 이런 사실이 없었거나 본인이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나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시키는 거고, 가해자 측은 또 반대란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 주장하고 본인 소명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쪽은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더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위원들은 물론 서면으로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지만 어찌됐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안 가도 돼요. 학교폭력 참석 안내 통지서라고 제가 온다 그랬죠, 교육청에서. 거기도 보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첨부된 서면 의견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굉장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가 있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참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하는 게 좋고, 이제 그런데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리거나 신고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경미한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맞신고 사안 중에서 이건 누가 봐도 정말 긁어부스럼 내기 위한 그러한 사후적인 맞신고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아이의 상태도 보고 신고 내용도 보고 결정하는 편이 맞아요.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화 시켜갖고 이거를 고소를 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소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한번 나가야 돼요. 근데 고소인이 만약에 안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대신 진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 안 가면 경찰에서 수사가 용이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게 될 확률이 다소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저는 가는 걸 추천을 당연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고소인 진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이 가해자 측 불러가지고 조사 일정을 잡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나간다 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약간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해서 일정 조율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그때는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구인을 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재판부로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쳐요. 가해자 학생이 과연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년이라고 하죠. 보호소년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안 나가면 이것도 판사님께서 구인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억지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냈다, 일반 형사 재판에.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 자체가 개시가 안 됩니다.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인이나 체포해가지고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누춰드렸죠. 일단 소장 접수는 했는데 안 나와도 되느냐? 원고도 마찬가지고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해에 한해서는 양측이 일부가 안 나오면 새로운 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속행으로 처리를 해요. 일단 조서에는 원고 내지는 피고 불출석 이렇게 잡고요. 근데 이제 피고는 나왔는데 원고가 만약에 불출석했어요. 그럴 때는 쌍방 불출석으로 그냥 해줍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왜 쌍방으로 하냐면 원고가 소를 제기해놓고 2회 연속해서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안 나오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만 나가면 돼요. 본인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변호사도 아예 안 나온다, 원고 측이. 그러면 2회 기일 동안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원고가 소를 취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고는 안 나오고 피고는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쌍방 불출석으로 해버리면 원고가 만약에 다음에 안 나왔을 때 그냥 원고 소취와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쌍방 불출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고는 계속 잘 나오는데 피고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재판 진행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답변서를 보통 14일 안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서를 내고 안 나오는 것과 답변서를 안 내고 안 나온 거는 또 다릅니다. 내고 안 나오는 거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근데 답변서도 안 내고 피고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원고 측에 무변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론, 어떠한 답변 내지는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종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원고가 쭉 나와서 무변론 승소 판결 선고 기일까지 잡았어요. 근데 선고 기일 직전에 피고가 뭔가 답변서를 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송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 측이 좀 시간을 끄는 용도로 이러한 절차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오늘 학폭위 형사 절차, 민사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출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안 나가도 되는지, 안 나가면 어떤 효과 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